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철원 오대쌀. 이 정도는 아마 일반 우리 시청자들도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철원 오대쌀 외에 뭐 이천쌀 포함해서 좀 쌀 품종이 다양하죠. 먼저 쉽게 우리 쌀이 어떤 좀 품종들이 있나요? 약간 통계에 의하면 실제 이제 재배되는 품종 한 300종류에 가까이 300종류나 있나요? 네. 거기는 이제 밥용 쌀이 아닌 뭐 가공용 쌀 뭐 이런 등등도 포함한 수치일 거고요. 아까 이제 본인이 이제 강원도하고 인연이 많아서 이제 오대쌀 이야기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쌀 품종을 아시는 게 있냐 그러면 뭐 이천쌀, 임금님표, 뭐 오대쌀, 뭐 악기발에 뭐 이 정도 이야기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경기미 이천쌀 이거는 이제 브랜드 이름인 거죠. 임금님표 쌀 품종 이름은 아니고. 약간 현재로 보면 가장 생산량이 많은 품종은 삼광이라는 품종입니다. 삼광. 예, 이거는 네. 충청도가 대표적인 생산지이기도 한데 뭐 경기도, 강원도, 경북, 경남, 전라 지역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쌀이고 찰기가 좋고 부드러운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하면 뭐 찌개류나 생선구이 등 백반하고 잘 어울리죠. 근데 이제 전라북도의 이제 대표적인 품종은 신동진입니다. 신동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식당에서도 이제 단일 품종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거는 쌀알이 이제 1.2배나 3배 정도 크고 단단한 편입니다. 담백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요리랑 페어링을 하면 국밥이나 김밥, 볶음밥하고 잘 어울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별로 대표적인 쌀이 있죠. 강원도는 오대쌀이 있고, 뭐 경북에는 일품이 있고, 경남에는 영호신미가 있고, 뭐 전남에는 요즘은 이제 새청부라는 품종이 주력 품종이고, 뭐 경기도는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뭐 신품종인 참드림부터 뭐 향기가 나는 골든킨 3호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품종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쌀도 좀 더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알고 먹을 수 있죠. 그런 거 이제 저도 소개하고 그런 상품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이 삼광이라고 하는 품종이 주로 이제 충청권, 충남권에서 주로 재배가 되는데, 이 삼광은 찰지기 때문에 백반에 쌀을 하면 가장 맛나다, 뭐 이런 것 같고, 신동진의 경우에는 전북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 쌀알이 1.2배 정도 더 크고 하기 때문에 국밥이나 김밥용으로 신동진을 사용하면 더 우리가 맛나게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쌀에 대한 각 특성을 알고 밥을 먹으면 훨씬 밥이 맛있겠네요. 그래서 가끔 교육 가면 질문을 하시면 어떤 쌀이 좋은 쌀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먹으면 맛있냐. 네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플 때 먹는 밥이 맛있을 거예요. 배고플 때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어요. 남이 해주는 거. 공짜로 먹는 게 맛있어요. 공짜. 그러니까 사람의 뇌라는 건 되게 다양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쌀 품종 하나뿐만 아니라 누구하고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어디서 먹는지 따라서 물론 밥맛은 좌우가 됩니다. 네. 그러니 중요한 건 기본이 되는 정보를 알고 드시면 가장 예를 들면 평균 이상의 맛을 네. 낼 수 있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한우도 등급이 있잖아요. 네. 툭불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쌀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이 있고, 그러니까 포장지 뒷면에 보시면 네. 등급이 특이 있고, 상이 있고, 보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지 않은 등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은 뭐냐면 깨지지 않는 쌀. 완전미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예를 들면 95% 가까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깨진 쌀이 많은 것보다는 훨씬 그 쌀알이 살아있는, 네. 쌀알이 살아있는 밥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쌀 구매하실 때 특등급을 구매를 해보시고 실제 포장지 뒤에 있는 정보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우리 쌀이 한 300여 품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각 그 광역 지역별로 쌀 소개를 간략히 한 번만 더 우리 지역의 좀 대표적인 삼광부터 시작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별 대표 품종이 있고, 물론 거기는 다른 품종을 재배하는 생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대표 품종을 말씀드리자면 삼광은 현재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가장 대중적인 약간 우리로 따지면 법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쌀의 표준이 되는 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충청도를 기반으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네. 다른 지역에서도 꽤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는 대표 품종이 신동진. 이런 품종이 이제 주력 품종으로 되어 있고요. 전남으로 가면 이제 새청무라는 새청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경상도 지역은 넘어 경남은 이제 영호진미를 좀 많이 영남 호남에서 제일 맛있는 쌀이라는 뜻이고 영남 호남에서 제일 맛있는 쌀 영호진미. 경북은 일품. 그러니까 1등하는 품질이라는 의미겠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로 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대쌀. 이제 오래된 품종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이제 그런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는 좀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참드림부터 뭐 진상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향미인 골든킨 3호 이런 품종이 있고 경기도는 이제 또 워낙 재배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일본 품종인 고시이까리, 추청 이런 것도 아직까지 계속 많이 널리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부터 이제 영호남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제주도는 쌀이 재배가 안 되나요? 제주도는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이제 워낙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논 재배가 쉽지는 않고 이제 부분적으로 조선 시대 말기 그러니까 일제가 기록한 거에 하면 이제 토종벼는 있습니다. 제주도에 토종벼 산디라는 품종을 포함해서 한 7종류 정도 제주도에 토종쌀은 있고, 근데 현재 이제 그 지리적 기후적 조건 때문에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 주로는 이제 육지에서 쌀을 가져와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제주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북한 지역은 어떤 쌀들이 있었는지 혹시 하시게 아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전 예를 들면 토종벼 품종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약간 평양이라는 품종 이름의 벼가 재배되기도 했고요. 평양이라는 품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품종 중에 그 제가 알기로 이제 청와대 만찬에 쓰였던 그 토종벼 품종 중에 북흑조라는 게 있습니다. 북흑조는 이제 북쪽에서 나는 까만 쌀이라는 뜻이죠. 얘는 이제 줄기가 북쪽 지역은 튼튼하고 나락의 색깔도 이제 노란색이 아니라 까만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조선시대 말에는 기록에 조선 곡물도감이라는 일제가 네. 기록한 그 쌀 관련된 쌀 정보지에 의하면 1451종류의 토종쌀이 한반도 전역에서 재배됐다는 기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1451종이요? 네네. 그걸 이제 현재 복원하고 계시는 농부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보면 우리는 쌀이 노란색 벼만 많이 봐왔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품종에 어쨌든 다수가 재배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토종벼를 보시면 실제로 색깔이 까만색, 노란색, 흰색, 심지어는 핑크색, 핑크뮬리처럼 핑크색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차근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제 그런 걸 복원하시는 농부들도 계시기 때문에 토종벼에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좀 재밌네요. 이게 정작 조선시대에는 1450여 종의 우리 쌀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현대에 와서 쌀 품종이 300여 종으로 대폭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면 예전에는 그 지역 땅과 기후에 맞는 벼씨가 따로 있는 거죠, 벼가.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추위에 강한 벼가 있을 거고, 바닷가 쪽 아니면 어떤 거는 이제 키가 작은 벼, 큰 벼 이렇게 다양성이 있고, 그게 이제 농부들에 의해서 이제 그 벼씨가 이제 계속 전해 내려온 거였죠. 근데 이게 이제 일제를 거치면서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쌀맛,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좀 좋아하는 찰기 있고 부드럽고 단맛이 나는 품종으로 이제 대부분 많이 바뀌어서 재배가 된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해방이 됐지만, 이제 그게 이제 빠르게 복원이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통일교 시대를 거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소위 이제 일반미라고 많이 재배되고 사람들이 맛이 좋다고 했던 게 추청, 아끼바레라고 일본 말로 그게 이제 일반미라는 품종으로 1970년대, 80년대를 많이 또 재배가 됐죠. 아, 이게 좀 쌀 얘기 오늘 첫날인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적어도 조선시대까지는 조선 곡물도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적어도 1451종의 우리 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현대에 와서 쌀 품종이 300여 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하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일제강점기에 이렇게까지 대폭적으로 줄어든 이유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일단 쉽게 말하면 이제 그때 조사를 하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일제가 이제 또 뭐 태평양 전쟁 아니면 뭐 중일 전쟁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제 본토에서 이제 일본 품종을 가져와서 그걸로 이제 재배하게 한 거죠. 아, 우리 농민들 산미 정식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뭐 군산을 포함 여기가 쌀 수탈을 그 곡창지대에서 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토종 종자들은 사라지고 일본 품종이 이제 다수로 한반도 전역에 재배가 된 거죠. 네. 아, 일제강점기에 네. 아픔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기를 겪으면서 앞서 그냥 잠깐만 언급해 주셨는데 실은 젊은 사람들 이거 더더욱 모를 겁니다. 통일벼, 일반미 이런 게 어떻게 생겼고 이게 어떻게 이게 대중화 보급이 되었는지 이 설명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벼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필리핀의 이제 국제미장연구소에서 우리나라 팀들이 가서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다수학 품종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자포니카 계열, 그러니까 찰기 있는 단립종, 그 다음에 이제 인디카, 우리가 흔히 이제 안남미라고 하는 장립종을 교배해서 만든.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은 품종. 왜냐면 그때는 저희가 아직 식량 자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통일벼라는 품종을 통해서 수확량을 늘린 거죠. 그리고 그걸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강하게 푸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통일벼가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기억에 나는 게 통일벼는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 찰기나 이런 단맛이 이런 게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수확량을 늘렸던 효과는 있는 거죠. 이제 어쨌든 그 품종을 개발하고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평가가 안 좋으니까 추청이라는 아끼바레는 품종이 이제 당시는 그걸 이제 일반미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주로 불렀는데 이제 밥맛이 좋은 품종이 이제 나타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통일벼는 자연스럽게 이제 도태되고 네. 추청을 포함한 이제 새로운 품종이 계속 나타난 거죠. 고시 이까지도 나타나고 이제 그 뒤에 뭐 1990년대 들어서서는 이제 신품종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뭐 동진, 신동진, 뭐 오대쌀 이게 이제 다 1980년대에 이제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품종인 거죠.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통일벼를 필리핀에 가서 개발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굳이 그 먼 필리핀까지 가서 통일벼를 개발했다는 게 이게 매칭이 안 되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1년에 농사를 한 번 짓잖아요. 네. 필리핀은 예를 들면 3무작, 4무작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범위로 따지면 이제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는 한 10대 정도를 걸쳐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교배를 하고. 그래야 이제 돌연변이가 있는지, 이 품종이 새로 개발인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10대 선을 걸치고 안정화돼야지 이게 품종으로 이제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면 10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3무작, 4무작을 하기 때문에 3년 만에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국제미장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기술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축적돼 있는 거죠. 그때만 해도 필리핀이 되게 선진국이었던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당시 아마 GDP나 이런 거 비교해보면 훨씬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는 나라였을 겁니다. 네, 오늘 지금 우리 농업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특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벼는 필리핀에서 개발되었다. 이거 아마
이 시청자들 거의 대부분 모르셨을 텐데 이거 제가 그 썸네일 제목으로 특종으로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통일벼는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필리핀에서 개발된 품종이다. 그리고 통일벼 다음에 나온 게 유신이라는 품종도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유신 독재할 때 유신이요? 예, 유신이라는 품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정치, 그러니까 이 품종을 또 개발해서 네. 유신의 어떤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걸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품종이 또 이제 약간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뻔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제 유신이라는 품종을 대중적으로 보지는 못했죠. 와, 유신이라는 쌀도 있었구나. 이건 진짜 처음 듣는 유신 독재의 그 유신이라고 합니다.